반려동물들은 여러분들이 기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장난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입만 벌리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나? 어디 하수구가 열렸나?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치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과 관리의 기본은 강아지 이 닦기와 껌주기겠죠. 그렇다면 치과 치료의 기본과 그 시작은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이 닦아주기는 너무 귀찮고 그렇다고 스케일링을 하자니 마취와 또 그 금액이 걱정되시겠죠. 그래서 요즘 SNS와 블로그에 핫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셀프 스케일링. 유명 포털에 검색해보니 페이지를 넘겨도 나올 정도로 해당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셀프 초음파 기구와 수기구 상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음파 제품은 14만원 선이고요. 수기구는 개당 3,000원에서 세트로 9,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네요.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 정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칭찬 일색이네요. 사용법과 사용 후기,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까지 정말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식인에도 질문부터 답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도 생각보다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과연 집에서 하는 셀프 스케일링 효과가 있을까요? 미리 답을 하자면 일부는 있다. 하지만 더 큰 부작용과 추후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보호자 스스로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망가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스케일링은 방법에 따라 구분하자면 수기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치석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자면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중 집에서 기구를 사서 직접 하게 된다면 치은 연상 스케일링,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치은 연상 스케일링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 문제인데요. 사실 그 내용을 짚어드리자고 시작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단 스케일링을 하는 데는 기구의 각도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구를 써야 하는지, 힘은 어느 정도를 줘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치석만 긁어내는 것이 스케일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강아지의 치아를 망가뜨리고 가지고 노는 행위에 불과하겠죠. 유명 포털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볼 수 있는 영상은 모두 보았는데요. 이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참을 수 있지만 강아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억압하게 되고 혼내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치석을 그저 크고 넓은 기구로 긁어만 냅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치아를 정말 세게 긁어내더군요. 각도가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세게 긁고 있는 건지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에나멜질의 손상은 불보듯 뻔하겠죠. 세 번째, 셀프 스케일링이 끝나고 나면 치아가 정말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치석들이 치면에 오돌도돌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마치게 되면 폴리싱, 연마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치면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혹시 긁혀서 울퉁불퉁해졌을지 모르는 에나멜질을 매끈하게 가꿔줍니다. 집에서는 이 폴리싱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스케일링은 끝났지만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치석이 달라붙게 됩니다. 에나멜질에 낸 상처 또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치은 연화 스케일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치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치아의 표면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은 연화, 즉 우리 눈에는 잇몸으로 보이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 그 부분에도 치석이 붙게 되는데요. 치은 연화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과정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집에서 하는 셀프 스케일링은 이 부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째, 그 밖에 강제적으로 스케일링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주변 조직의 손상, 감염의 우려 또한 있겠죠. 치주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은연화 치석이 방치되고 축적될수록 치주낭은 더 깊어집니다. 치주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잇몸이 염증 상태를 반복하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더 방치된다면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는 치아가 빠지게 되겠죠. 또한 극심한 경우 치아 문제로 전신질병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아의 작은 구멍으로도 엄청난 이시림과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뿌리가 노출되는 정도의 치아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잇몸에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잇몸 사이 공간을 들춰보기 전까지 저희도 치은 연화 치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치은 연상 치석과 잇몸의 상태를 보고 스케일링 시기를 조율할 뿐이죠. 그저 미용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싶어서 집에서 셀프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은 연상 치석만을 제거해서 오시고, 또한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아이의 치아 상태를 유추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스케일링은 적절한 때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아이의 치아는 점점 망가지겠죠. 아프다고 말도 못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집에서 셀프 스케일링을 할 때 치은 연화 치석을 같이 제거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치은 연화 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는 우리 사람도 자기의 치은 연화를 스케일러로 쑤셔가며 피를 흘리며 스케일링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일부 훈련소 및 애견 샵에서 시행되는 무마취 스케일링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본인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면 더 심하게 하겠지 더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냥 양치질만 해주시고 치석에 효과적인 껌을 급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치아 관리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여러분들이 기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장난감은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양치질을 해줄 노력도 안 하면서 그저 바깥에서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싶어서, 그저 냄새가 난다고, 그저 치아 관리를 해줬다고 자기 이안을 삼기 위해서 집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